30대에 은퇴했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집에 돈이 많은가 보네 하는 생각부터 한다. 사람들은 얼굴을 마주한 자리에서는 조심스럽게, 인터넷 댓글창에서는 대놓고 우리를 향해 이런 반응들을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책을 쓰고 강연하고 유튜브에 출연하며 최소한의 돈을 벌고 최소한의 소비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여 넉넉한 자금을 마련한 후 은퇴하는 파이어족은 아니다. 최소한의 생계와 소비로 삶을 유지하니 모닥불족 정도는 되려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월급 없이도 마음의 안정을 누리면서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러기 위해선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우리가 찾아낸 해답은 습관이었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들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면 단단한 일상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찾아내기 위한 시간을 보냈다. 출근하지 않는 지금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해줄 경제적 습관은 물론이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습관, 성장을 위한 습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삶이다. 인생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끼면서 행복하기 위해 우리는 좋은 습관을 만든다. 여러분에게는 크든 작든 시간의 자유가 있고 여러분의 일상은 습관을 통해서 더 나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다.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 정리의 습관. 나는 집을 정리하는 일 역시 습관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 정리 습관은 연쇄작용처럼 이어져 또 다른 습관을 만들어내곤 한다. 나는 일상이 버거울 때 더 열심히 물건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안을 정리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하다. 힘들고 지친 하루를 매듭짓고 싶은 거다. 몸은 좀 힘들지만 외출 후 짐을 바로 정리하면 나의 하루는 깨끗한 집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내 방을 청소할 여유와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어찌 평온한 마음 상태를 가질 수 있을까? 실제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이들 중에는 물건을 버리지도 정리하지도 못한 채 물건들에 잠식당한 경우가 많다. 청소는 물리적으로 쉬운 개념이지만 감정적인 상태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아주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서 독립생활자에게 정리는 꼭 필요한 습관이다. 정리만 잘하고 살아도 삶이 윤택해진다. 내 마음가짐을 다시 평온하게 만들고 싶다면 우선 자신의 방을 정리해보길 권한다. 많은 이들에게 간결한 삶의 가이드가 되어준 책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 사사키 우미오의 두 번째 책 주제가 바로 습관이다. 미니멀리스트의 습관 이야기라니 어쩐지 나와 가깝게 느껴졌다. 저자가 미니멀리즘이란 주제에서 습관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오는 과정이 흥미로워 여기서 나누고 싶다. 미니멀리스트는 삶의 방식과 자기 공간이 간결한 사람이다. 간결함을 위해서 정리는 늘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집은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매 순간 치우지 않으면 쉽게 어질러진다. 물 한 잔 마셔도 컵을 닦아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일어나면 침구를 정리해야 한다. 집에서 모든 움직임은 정리를 수반한다. 자, 이제 모든 짐들을 정리했으니 더 이상 노력은 필요 없겠군. 이렇게 생각하는 미니멀리스트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어지럽힘과 정리를 동일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필요를 다한 물건은 주저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사키 우미오도 그렇게 정리 습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어수선한 집에서 간결하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미니멀리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물건은 사용함과 동시에 역할을 다한다. 우리 집에 놀러오는 지인들은 방금 사용하고 내려놓은 물건이 순식간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물건을 치우는 행동이 그리 재빠르냐며 경탄하곤 한다. 마치 물건과 물건의 자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고무줄이라도 달아놓은 것 같다고. 미니멀리스트는 손이 빠르다. 쓰고 난 물건 제자리에 놓기는 정리 습관을 위한 첫 번째 행동 지침이다. 일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누구나 손 하나 까딱하기 싫다. 허물벗듯 내 몸과 분리된 옷은 현관 근처나 소파에 아무렇게나 놓인다. 그나마 옷장 근처 어디에 벗어놓으면 사정이 나은 편이다.
가방이 테이블 위에 널브러져 있는 것도 흔한 풍경이다. 내일 치우자 라고 마음 먹어도 사실 다음 휴일까지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긴 쉽지 않다. 피곤하니까 정리에 여유가 생길 수 없고 집은 그렇게 정신없는 내 마음 상태를 닮아가기 시작한다. 정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다. 잘 정리된 집안에서 갖는 쉼은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만 끝까지 잘 살았다는 위로와 자기 만족을 준다. 버리는 것도 습관. 물건을 버리는 것도 정리 습관의 일부분이다. 매일 무언가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행위 자체에서 오는 보상도 있다. 필요 없는 것과 필요 있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또렷한 사람이라는 인지가 나를 기분 좋게 만든다. 물건을 낱개로 조금씩 정리하면 무엇을 버릴지 고민하는 시간만 길어지고 정리한 게 티도 안 나고 피곤하기만 하다. 그런 이유로 나는 정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기간을 정해서 물건을 모두 뒤엎으라고 조언한다. 하루는 냉장고, 다음 날은 옷장, 그 다음 주는 화장실. 이렇게 항목을 정해 매일 하나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꺼내놓고 한꺼번에 정리해야지 그야말로 티가 난다. 물건의 양에 따라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다. 각자 생각하는 만큼의 짐을 덜어낸다면 우리는 홀가분한 마음 상태뿐 아니라 넓고 쾌적한 공간을 보너스로 얻게 된다. 짐을 덜어내면서 또 그만큼의 물건을 들이지 않는다면 여기서 두 번째 습관이 만들어진다. 미니멀리즘이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개념이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비워진 공간에서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에 또 무언가를 사고 있는 당신을 떠올려보라. 집은 금세 길에서 받아온 물티슈와 전단지, 택배 상자, 읽지 않은 책, 약봉지, 영수증 등으로 채워질 것이다.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않는 습관은 빈 공간을 유지할 뿐 아니라 독립생활자를 위한 소비 습관에도 꼭 필요하다. 누구나 간결한 삶의 주인이 될 필요는 없다. 우리 모두가 30대 파이어족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정리의 습관도 어느 정도는 적성에 맞아야 할 수 있다. 다만 정리가 습관이 되고 나면 깔끔한 호텔을 찾아갔을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 만족을 집에서 누릴 수 있다. 정리가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깨끗한 집이 가져다주는 무한대의 자유를 미리 상상해보는 것도 좋다. 나는 이사라는 전환기를 이용해서 미처 정리하지 못한 물건을 치운다. 이사 가기 한 달 전부터 물건 정리로 시간을 온종일 할애하는데 미니멀리스트인 나조차도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물건을 줄이다 보면 결국 나를 닮은 물건만 남게 된다. 나를 닮은 물건에 애착이 생기고 이 틈으로 더 이상 나답지 않은 물건은 들이지 않는 선순환이 생긴다면 여러분도 간결한 삶의 세계에 도착한 것이다. 이사를 간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짐 중 얼마를 버리고 싶은가? 어떤 사람은 50%라고 말할 것이고 또 전부 버리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금 삶에 만족한다며 버릴 게 없다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다. 보통은 현재 가지고 있는 짐보다 적게 가지고 싶을 텐데 딱 그만큼이 자신이 가진 마음의 부채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나 역시 지금보다 10%는 덜어내고 싶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흔들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남의 말에 상처받고 다른 삶이 틀린 삶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럼 우리의 모습은 장가지 끝에 매달린 나뭇잎 같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독립생활자가 되고자 한다면 나뭇잎보다는 깊은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자신의 방식을 고집해야 하니까요. 그러기 위해선 단순하고 반복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를 확인하는 거죠. 단순하고 기본적인 습관을 중심으로 설명한 건 그 기본을 지켜가는 과정만으로도 나를 확인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은덕, 백정민 저자의 출근하지 않아도 단단한 하루를 보낸다 라는 책이었어요. 예전에 이 부부의 없어도 괜찮아 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겹치는 게 많아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했던 기억이 나요. 이 두 부부는 딩크족, 아이를 갖지 않았는데 이 남자분의 이유가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너무나 아이를 소중히 보살피고 정말 온 신경을 다 거기에 썼고 그럴 거기 때문에 라는 이유도 있었던 게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약간 좀 과몰입하는 스타일들 있으시죠? 아마 그런 분들도 비슷한 이유로 뭔가를 선택할 때 그냥 아예 안 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 참 어릴 때는 하지 않아도 됐던 고민들이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선택할 게 많은지 물론 어렸을 때도 고민할 게 굉장히 많았겠지만 지금은 다 잊어버렸죠. 그냥 기억이 안 나는 건데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프리랜서 부부의 삶 습관의 좋은 목표는 좋은 삶이다. 맞아요. 어떤 삶을 살든 사실 목표는 뭐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여유가 되면 남도 좀 돕고 이분들이 완전히 은퇴를 한 건 아니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중해야 될 시간도 있고 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집에서 조용히 집중하는 법이라던가 약간은 좀 사람들 속에 있고 싶을 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다들 한 번씩 겪는 고민이죠. 인간관계는 어떻게 정리하고 또 지켜나갈 건지. 이 저자들은 세계여행을 2년 동안 떠났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인간관계 정리가 이루어졌대요. 그 2년간 연락이 없던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안 만나게 된 거죠. 코로나 덕분에 인간관계 정리하신 분도 많잖아요. 관계 정리가 좀 과격하다고 느껴진다면 이렇게 해버려요. 모임을 줄이면 줄일수록 당신의 삶이 가벼워질 거라고. 또 만나는 이가 적어질수록 한 사람 한 사람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관계는 깊어질 거라고. 독립생활을 위해서는 쉽게 말라버리는 넓고 얕은 관계보다 긴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좁고 깊은 우물 같은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맞아요. 20대 후반, 30대 혹은 40대 결혼이나 뭐 이사를 멀리 간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뭔가 친했던 사람이 나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멀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는 아닐 거야. 우리는 그래도 친할 거야. 하지만 연락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죠. 대화의 주제가 너무너무 다르다. 내가 참고 들어주는 것도 이제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관계 유지는 되는데 나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계속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얘는 정말 왜 이렇게까지 배려가 없지? 그리고 또 이렇게 하소연 나한테 다 해놓고 내가 하는 조언 하나도 안 들을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이 친구랑 너무너무 다른데 서로 그래도 근황을 알겠다고 내 얘기를 막 하는 것도 이 친구 입장에서 너무 재미가 없을 걸 아니까 그냥 불편해지는 거예요. 참 인간관계라는 게 약간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친했던 사람 또 이제 좀 잠시 멀어졌다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접점이 맞아가지고 또 친해지고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지만 이 저자들이 한 말에 대해 공감이 갔어요. 또한 인간관계를 반드시 재정립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정도 각오는 필요하다. 삶의 방식이 바뀌면 만나는 이들도 달라진다. 그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생긴다. 그러니 미리 준비해보자는 거다. 맞아요. 상처받는다는 게 너무 깊이 얘기는 못하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는 뭐 결혼 계획이나 출산 계획이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임신을 한 저보다 살짝 어린 친구가 연락이 와서 저보고 자꾸 늙었다고 빨리 출산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지? 지금 내가 뭘 듣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당황스러웠는데 그 친구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였어서 그냥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 친구 얘기는 들어주고 좋게 얘기해주고 대화는 좋게 마무리됐는데 살짝 상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온 연락에 뭔가 좀 굳이 안 들어도 될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친구는 상황이 안 좋으니까 위로는 또 해줘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대화 주제가 10대, 20대 이럴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일로 뜬금없이 나이로 공격을 받고 상처를 좀 받았는데 또 제 친구 하나는 들어보면 그 친구의 친구가 막 집이 이렇게 좀 좋은 데가 당첨이 됐나 봐요. 또 이제 그때부터 집으로 자랑을 하고 비교를 하면서 제 친구가 이제 좀 주눅이 든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정말 피곤하다.
이런 사람들이 좀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출근하지 않아도 단단한 하루를 보낸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삶을 살고 싶은 분들에게 그래도 된다고 해주는 것 같아요. 잔잔하게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